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강우량은 경주가 5.5mm, 대구 4, 안동 1.5mm를 기록 중이지만 모레 오후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 30에서 80, 경북 북부는 20에서 60mm가량 오겠습니다. 경북 남부 지역은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이 떨어져 내일 아침 최저 기온 대구 18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진통을 겪은 대구 시내버스 개혁안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면적인 노선 개편은 다음 달부터, 준공영제 개혁안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대구시는 개혁안과 관련해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노선 개편의 핵심은 도시철도 3호선을 위주로 한 노선 개편과 혁신도시 등 신개발 지역으로의 신규 편성입니다. 도시철도와 중복되거나 긴 노선 등 17개 노선이 폐지되고 33개 노선이 변경돼 시내버스로 한 번에 갈 수 있었던 상당 구간이 도시철도를 갈아타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 노선의 40%가 바뀌었고 기존 노선 150대가 줄면서 환승률은 26%로 올라가게 됐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노선 개편에 따른 초기 혼란과 환승으로 인한 불편이 조금 따르더라도 시민 편의와 소중한 세금을 절감해가는 과정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금 먹는 공룡으로 지적되어 온 준공영제 혁신안은 표준 운송원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사업주에게 자율 경영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구시와 버스업체가 합의했습니다. 버스 회사에 일정한 운영비를 주고 남는 만큼 이익으로 가져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합의로 대구시는 5년간 재정 지원을 동결하는 효과를 얻었고 버스 회사는 합법적인 수익 증대와 노조와의 임금 협상에서 우위를 갖는 이익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 한 950억 내지 1000억대에서 묶는다 하면은 그 5년간의 우리가 절감 재정을 자연 증가율에 비해서 이거를 묶어 놓으면은 한 2천억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버스 회사들이 비용 절감에 몰두하면서 서비스와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정기 안전 검사와 회계 감사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하면 퇴출시킬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민 불편을 감수하면서 전국 최초로 마련한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 남구청이 메르스에 감염됐다 완치된 주민센터 공무원 김 씨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구청은 김 씨를 자체 감사한 결과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면서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이 중징계 결정을 함에 따라 공무원법상 대구시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최종 징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청도군 화양읍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1톤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 11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0억 원대의 필로폰을 판매했거나 투약한 혐의로 47살 박모 씨 등 23명을 구속하고 1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3월 중국에서 밀반입된 필로폰 300여 그램을 주변 사람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의 양이 10,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10억 원어치에 해당한다며 필로폰 밀반입책 등을 쫓고 있습니다. 동양대 재학생과 동양대 이전 반대 대책위가 동두천 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양대 동두천 캠퍼스 조성터의 토양 오염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양대 이전 반대 대책위원회가 동두천 시장을 상대로 의정부 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내용은 동양대 동두천 캠퍼스 조성 사업의 시행 승인 처분 무효 확인입니다. 동두천시가 승인한 동양대 캠퍼스 조성 사업에 위법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은 국방부 장관은 반환 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과 토지 오염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 반대 대책위는 국방부가 동양대 동두천 캠퍼스 조성 부지의 지상물을 제거하지 않았는데도 동두천시가 이 사업을 승인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토양환경보존법은 오염된 토양은 반드시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 반대 대책위는 국방부가 이 규정을 어기고 오염된 토양을 반출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국방부, 환경부 제2차 대규모 집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소송에 동양대 재학생이 참여한 것은 학생이 직접 생명권과 건강권, 학습권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완전히 치유된 다음에 합법적으로 지어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동양대 이전 반대 대책위는 앞서 동양대 총장과 국방부 장관, 동두천 시장 등 동양대 동두천 캠퍼스 조성 사업 관련자 5명을 의정부 지검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내년 연말 개통되는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 영양 IC의 명칭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송구는 최근 영양 IC의 위치가 행정구역상 청송군 진보면에 속해 있는 만큼 청송 내지는 진보라는 지명이 포함된 새 나들목 이름을 도로공사가 확정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도로공사의 명칭 기준은 나들목 소재지의 행정구역명을 하도록 돼 있어 청송군의 요구가 관철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대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골목 상권 전통시장 보호와 소비자 편익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6%가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화점의 명품 매장을 돌면서